자, 오늘은 과학자가 보는 신, 종교인이 보는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그 몸풀기 토크라고 하나요? 몸풀기 토크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객관적인 현 주소를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특히 그 자료의 내용은 한국하고 미국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하는 그런 그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과학적으로 좀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그 이유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선 여기도 이제 굳건한 한미동맹이 나오는데 우선 그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현상이 생긴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현 주소에서 진화론과 관련해서 특히 종교적인 어떤 반감 내지는 심하게 말하면은 과학 교과서를 둘러싼 어떤 논쟁이라든가 또 그런 갈등 양상, 그리고 종교와 과학 하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이 이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둘러싼 이슈인데, 먼저 우리 지금 현 주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안기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답변보다도 이게 큰 문제가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유독 진화론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저도 진화론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보기에 이거는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도 인식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진화론을 과학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종교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한국에 더 많지 않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충돌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18, 19세기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형성되고, 또 그 배경에서 한국이 사실은 이제 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화론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기독교 좀 보수적이고 성경 문자주의적인 그런 공통된 신학적 기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옥승덕 교수인가? 그분이 발굴해낸 자료에 보면 평양 당시 신학교 일종의 학보 비슷한 그게 실린 글들을 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최필건 목사님이 쓴 건지 목회자나 신학자 중에 진화론을 저렇게 신앙 차원이 아니고 과학 차원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룬 것도 이미 1920, 3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과 신앙의 방향성이 이런 진화론을 과학의 차원에서보다도 일종의 종교적인 태도의 문제로, 무신론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좀 그런 저항감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여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보여주는 이 수치의 상당 부분은 그걸 순수하게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종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생각, 인식 이런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재식 선생님께서 진화론을 기독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는 진화론을 어떻게 배제하느냐에 관한 통계 조사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퓨 리서치 파운데이션에서 거의 10년 단위로 하는데 재밌는 건 진화론을 거부하는 통계 수치가 몇십 년간 거의 바뀌지 않아요. 일정하게 또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진화론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토록 현대과학 강의와 교육을 했는데, 특별히 생물학 교육을 했는데 왜 이 수치는 바뀌지 않는 걸까? 거의 변동 사항이 없는 걸까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물학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서 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교적인 입장이 생물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생물학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통계 조사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진화론이나 현대 생물학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잘 몰라서 그런다, 과학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선의에 의해서 갖게 된 진화에 관한 생각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드러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 쪽 보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통계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미국에서 소송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위 진화론과 뭐 창조론, 그 배경, 그 소송 결과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등교육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981년일 겁니다. 아마도 아칸소주에서 80년인가요? 루이지애나주가 그 다음에인데요. 동등교육법이라고 해서 과학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립학교에서 과학 수업 시간에 진화론과 창조과학, 기독교 창조론에 입장한 것을 똑같은 시간 동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제한하고 그 법이 통과되죠. 그래서 미국 종교계하고 교육계가 그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미 자유시민혁명에서 이게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미국 헌법 조항의 위헌이라고 해서 법률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두 개 다 1986년, 7년 어간에 이제 대법원에서 창조과학 운동 자체가 종교 운동이기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창조과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운동이라고 법원 판결 나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여전히 과학 시간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순수하게 과학 이론이라고 다시 포장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실제로는 지적 설계 운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영역이 정리되지 않은 그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수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 혹은 진화에 관한 이론하고 뭐 이름을 가지고 왔던, 아니면 그것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왔건,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생성된 그 무엇, 뭐 이름은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거를 우리가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또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